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0명이 넘으면서 지역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밀집, 밀접, 그리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도민 간 접촉을 고리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해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8일 18명에 이어 그제 14명, 어제도 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 수도 늘어나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검사자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최근 4일 동안 학생 9명이 확진돼 검사자 가운데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마음에 받으러 학교에서 해가지고 왔어요. 같은 학교다 보니까 조금은 불안한 것 같아요.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제주중앙고와 제주중앙여고, 오영고 등 3곳. 방역당국은 확진된 학생들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국제대 레슬링팀 선수들이 다녀간 노래방과 PC방의 고리로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중이용시설을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례 전파를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제주 지역 신규 확진자는 전주보다 4배 이상 증가한 하루 평균 10.85명. 이달 확진자 86명 가운데 70%는 도내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됐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3명, 10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 수업과 외부 활동 등 이동량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주대학교에서도 학생 5명이 확진돼 해당 건물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되고 있는 PC방과 오락실, 목욕탕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밤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종사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다른 계도 과정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앞으로 일주일 동안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내 하수 처리장뿐 아니라 최근에는 가파도에서도 하수 처리 시설이 고장나 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제주도가 긴급 보수 공사에 착수했지만 댐질식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현장 방문에서 쏟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가파도 하수처리 시설 인근 배수관에서 시커먼 오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인근 바다는 흙탕물로 변해버렸고 넘친 오수는 인근 도로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파도에서 이렇게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넘치는 사고가 처음 난 것은 지난 3월 말. 청보리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몰린 지난 한 달 동안 오수 원류 사고는 수시로 이어졌습니다. 길바닥도 가득하고 지금 그 파이프에서 나오는 게 무지무지하게 쏟아지고 악취도 악취고 지금 우리 이 해안에 톨, 미역 이게 하나도 안 나고 있어요. 사고 발생 한 달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 점검을 위해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많은 관광객이 가파도를 찾으면서 하수처리 시설이 용량을 초과해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냐고 물었습니다. 용량이 많을 때 어쨌거나 오버플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펌프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난 겁니까? 사실상 방치된 시설 관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상주 인력은커녕 CCTV를 통한 원격 관리 체계마저 없다며 섬 지역 하수 처리에는 손을 놓았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보수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관리 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계는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고장 나면 빨리 와서 고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문제는 아까 말대로 원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관광객 등이 몰리면서 중계 펌프에 이물질 등이 쌓여 고장나면서 오수가 유출됐다며
예산 6천여만 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설비에 대해서 교체하고 정비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 말에 이게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5월 말까지 시설을 하게 되면은 수질이 좋아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취자도와 가파도, 비양도 등 제주 도서지역 하수처리 시설은 5곳. 상하수도본부는 노후된 도서지역 하수처리 시설을 교체하고 원격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조속한 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대출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며 접근해 돈을 받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연이체나 인출 등 금융기관의 조치가 강화되면서 계좌이체 대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가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20대 남성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약속 장소로 보이는 한 점포 앞에서 기다리는 한 여성.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여성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합니다. 여성은 다시 전화를 넘겨받아 통화하며 가방 속에서 흰색 봉투에 뭉칫돈을 남성에게 건넵니다. 남성은 받은 봉투 속을 확인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사라집니다. 해당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 은행 지점에 들어가 ATM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추적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이후 이동 동선을 CCTV로 분석해 이곳 주변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엿새 동안 해당 남성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만 6명, 피해 금액은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구속된 이 남성은 농협 직원을 사칭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싼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또 다른 수거책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 한 명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할 2천만 원을 넘겨주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은행 직원처럼 옷을 정장을 깔끔하게 입어가지고 2, 3, 3이 전화 오는데도 그 어떤 여자가 받아갖고 딱 연결을 딱 해주더라고. 다니던 직장을 사표를 내갖고 퇴직금을 다 정리해 주려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의 금융사기는 지난 2019년 4건에서 지난해에는 1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지급 정지를 하기 때문에 인출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은행원을 사칭하는 경우 직접 은행원을 만나기 때문에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계좌 이체행에서 대면 편취용으로 범죄 수법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정상적인 대환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절대 점포 밖에서 고객을 따로 만나거나 현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고철값이 오를 때마다 고철 도둑이 기승을 부리곤 하는데요. 이번엔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야외에 설치돼 비교적 관리가 허술한 실외기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 MBC 이하라 기자입니다. 원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송모 씨는 지난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가게 입구에 있었던 에어컨 실외기가 밤사이 사라진 겁니다.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관과 전선 등을 끊어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황당했죠. 뭐 저런 걸 훔쳐가지? 고물값으로 해봐야 많이 쳐줘야 5만 원 쳐주는데 그걸 가져가나 황당했습니다. 무게가 40kg이 넘는 실외기를 통째로 훔쳐간 건데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닷새 만에 범인인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범인 집에서는 송 씨 것 외에도 실외기 4대가 더 발견됐습니다. 훔친 실외기 한 대는 고물상에 넘겼고 고철값으로 5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에어컨 실외기는 이렇게 건물 1층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 도난당하기 쉽습니다. 많은 실외기가 야적된 중고 에어컨 판매업체는 피해가 더 큽니다. 실외기를 가져가지 않고 구리와 동파이프처럼 돈이 되는 고철만 분해해 훔쳐갔는데 20대 넘게 잘 나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적재해놓은 걸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걸 그 에어컨을 보면은 이제 니뿔이라 가지고 요만큼 동파이프가 들어가요. 그거만 이제 잘라간 거예요, 바짝바짝. 주로 여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까지 도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경찰은 최근 실외기를 도난당한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달 제주대 입구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제주대 입구 교차로에 가속차로와 감속과 우회전 분리차로, 교통섬을 설치하고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교통신호기를 옮겨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516도로와 1100도로, 제1산록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대형 화물 차량 통행 제한을 추진하며 도내 위험도로를 전수조사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산지와 남부 지역, 동부 지역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습한 남풍이 유입되고 있어서 비가 오는 동안 내일 새벽까지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중산간에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시야가 무척 짧은 곳이 많은데요.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후까지 중산간에 내리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도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후에도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상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오늘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고 있어서 아침 현재의 기온은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서부 지역은 21도, 남부 지역은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22도에 그치겠고요. 동부 지역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도서 지역 곳곳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높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시속 50k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파고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바다 안개도 짙게 끼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를 많이 보이겠고요. 내일 비가 그친 후에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전남 지역 닭과 오리의 병아리의 반입을 허용합니다. 이는 지난달 전남 장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30일 이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마지막까지 묶여있던 전남 지역의 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병아리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어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의 초당 옥수수밭에서 멸강나방 유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멸강나방은 매년 5월에서 6월에 중국에서 날아와 산란한 뒤 유충이 농작물의 잎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멸강나방은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조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의귀천 하천 정비 사업 과정에 상록 화렵 수림과 기암 괴석이 훼손되고 있다며 하천 원형을 파괴하는 정비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5년 동안 3천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제주 지역 29곳의 하천 정비 공사가 제주 하천 본래의 기능과 가치를 무시하고 토건 공법에만 의존해 시멘트 수로로 만들어버렸다며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주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사이트에서 제주관광공사 면세품 구매가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제주관광공사는 면세 쇼핑 시스템 개발업체인 올윈에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항공권 구매 직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관광공사 면세품을 사전에 구매하고 탑승 직전에 인도받는 비대면 면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온라인 쇼핑은 그동안 별도의 회원 가입과 항공권 정보를 기입해야 해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제주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제주시는 주택조합들이 공급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분양주택처럼 홍보하거나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뒤 계약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주택조합 9군데에는 1,1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제주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과 폭행 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여러 세대를 소유해도 실제로 입주한 세대의 선거권만 행사하고 세입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며 동대표와 가족, 선관위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자체 생산한 오분자기 종자 14만 마리를 조천과 신례 등 도내 마을어장 5곳에 방류합니다. 제주 대표 특산 품종인 오분자기의 생산량은 2010년 14톤에서 2019년에는 3톤으로 줄었는데 최근 수온 상승으로 오분자기의 먹이인 해조류가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